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김씨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기초연금 지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 봤더니 바로 통장에 입금되었던 돈 중에 5,700원이 초과된 게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면서 앞으로 기초연금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 왔습니다. 5,700원이면 담당자가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어르신 입장에서는 당연히 황당합니다. 게다가 이걸 어디에 항의해야 할지, 누구에게 따져야 할지조차 막막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이나 지인 중에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 반드시 공유해주세요. 우선 새로운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의 핵심부터 알아야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는 기초연금 증액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을 현재보다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을 최대 33만 원까지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 월 30만 원 내외, 부부 가구는 약 48만 원 수준인데 기본적인 생활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기초연금이 노후 생활에 최소한의 보장을 제공하는 제도로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기초연금 지급액을 대폭 증액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부감액제도 폐지입니다. 기존의 기초연금 제도는 부부가 동시에 수급 대상일 경우 그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감액 규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한 명이 주 수입원으로 활동하고 다른 한 명은 집안일을 하며 일생을 보냅니다. 이런 가정에서 부부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다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수급 자격 완화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중 소득 기준이 맞지 않으면 못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급 조건을 소득과 재산 기준을 보다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기초연금이라고 하면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65세 넘으면 누구나 받는 거 아니야. 연금이니까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 가지고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겠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계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인정액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단순히 직장에서 받는 월급, 연금액 같은 수입뿐 아니라 집, 자동차, 예금, 적금, 보험, 주식, 펀드까지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도 전부 돈으로 환산해서 마치 소득처럼 계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지 않더라도 통장에 돈이 좀 있다. 보험 해약하면 받을 돈이 있다. 차가 좀 비싸다. 이런 것만으로도 정부는 당신은 소득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차이 그게 단 500원이든 만원이든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는 순간 기초연금은 바로 탈락 처리됩니다. 전액 중단입니다. 일부만 주는 게 아닙니다. 특히 문제는 이게 한두 달만 못 받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금융기관, 보험사, 국토부 등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준을 넘긴 사실을 모르고 계속 받고 있었다면요. 나중에 받았던 돈을 전부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환수조치라고 부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가진 돈과 재산이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는지 지금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까다롭고 복잡해 보이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그리고 실수하면 수급이 중단되는 대표적인 사례들, 무엇보다 연금을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팁들을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인정액을 결정하는 가장 큰 항목 중 하나가 바로 금융재산입니다. 금융재산이라는 말 사실 말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통장에 들어있는 돈,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보험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돈을 직접 쓰고 있느냐가 아니라 가지고만 있어도 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렇게 말하죠. 재산이 있다면 그걸 굴리든 안 굴리든 기본적인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소득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시죠? 도대체 얼마까지는 괜찮은 걸까?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기본 공제 2천만 원입니다. 정부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재산으로 2천만 원까지는 없는 셈치고 계산해서 제외해줍니다. 이걸 기본 공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걸 초과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2천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정부는 이렇게 가정합니다. 그 돈을 은행에 넣어뒀다면 연 4% 정도 이자가 생기겠지. 그래서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한 뒤 그걸 12개월로 나눠서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게 바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르신 통장에 예금이 총 1억 원 있습니다. 그럼 기본 공제 2천만 원을 빼고 남은 8천만 원에 대해 계산합니다. 8천만 원 4%연 320만 원의 이자가 생긴다고 가정하고 이걸 12로 나누면 월 26만 6천 원이 나옵니다. 이 월 26만 6천 원이 매달 수입이 있는 것처럼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체감이 되시냐면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2025년 기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1인 가구는 월 229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66만 4천 원입니다. 그런데 2월 26만 원이 추가되면서 소득인정액 총합이 기준을 넘게 되면 바로 탈락입니다. 다시 말해 통장에 1억 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융자산에는 예금뿐만 아니라 주식, 펀드, 채권, 보험 해약 환급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은 빠질 줄 아세요. 내가 그 보험금 지금 당장 받는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정부 기준은 다릅니다.
보험을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이 금액 역시 금융자산으로 봅니다.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팔지 않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나는 소득이 없는데 왜 탈락했지 하는 분들 보면 알고 보면 이런 금융자산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부모님 본인 명의로 돼 있을 때입니다. 자녀가 보험료를 내고 있어도 계약자가 부모님이면 그 보험의 환급금 전부 부모님 재산으로 잡힙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본인은 소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탈락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융자산이 많은 분들은 기초연금 신청 전에 꼭 미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본인의 금융자산 목록을 말씀드리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 줍니다. 그걸 통해 지금 신청해도 되는지 혹은 언제쯤 신청하면 좋을지도 가이드 받을 수 있습니다. 괜히 몰랐다가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일 없도록 미리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에서 가장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소득도 없고 통장에 돈도 많지 않은데 왜 탈락이지? 이럴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게 바로 집과 자동차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득이라고 하면 월급이나 연금, 예금이자 같은 걸 떠올리죠. 하지만 정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그걸 활용해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집도 차도 가지고만 있어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이걸 재산의 소득 환산이라고 합니다. 먼저 집부터 살펴볼게요. 살고 있는 집은 기초연금 계산에서 일부 금액은 제외해 줍니다. 이걸 주거재산 공제라고 부르는데요. 지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는 공제해 줍니다. 즉, 그 기준 이하의 집을 갖고 계신 분은 소득으로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달라집니다.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 4%의 이자를 가정해서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여기서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가 타는 차를 부모님 명의로 등록해두는 경우입니다. 보험료나 세금 때문에 자녀가 부모님 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해두고 본인은 계속 운전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사정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 명의자를 차량 보유자로 보기 때문에 그 명의가 어르신이라면 차는 무조건 어르신의 재산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은 차도 안 타고 수입도 없는데 기초연금 심사에서 탈락하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요즘은 전기차나 대형 SUV처럼 출고가가 높은 차량이 많아서 중고가도 4천만 원을 넘기 쉬운 상황입니다. 즉, 자동차 한 대 때문에 기초연금을 통째로 날리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있는지, 그 차량의 시세가 얼마인지, 자녀가 몰고 있는 차가 혹시 내 명의는 아닌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억울하게 탈락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이 없어도 집과 차만으로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집을 팔거나 보험을 해약하기 전에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인 분들은 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매달 고정된 수입뿐 아니라 내가 보유한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소득으로 얼마나 환산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방금 전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은 실수가 발생하는 게 바로 일시적인 재산 증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어르신이 오랫동안 살던 집을 팔고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매매 계약이 성사되면서 기존 집을 판 돈 2억 원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그 돈은 금융자산으로 전부 계산 대상이 됩니다. 나는 이 돈으로 다른 집을 곧 살 거라 실질적인 여유 돈은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정부 기준에는 그런 계획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통장에 들어온 2억 원은 예금으로 간주돼서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예금은 2천만 원까지만 기본 공제가 됩니다. 남은 1억 8천만 원에 대해 연 4% 이자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걸 12개월로 나눠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1억 8천만 원 4%연 720만 원, 720만 원 12개월 이꼬르 월 60만 원. 이 금액이 갑자기 소득인정액에 추가되는 거죠. 만약 기존의 간신히 기준 안에 있었던 분이라면 이 월 60만 원 추가 때문에 그 달부터 기초연금이 바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르신이 시골에 대대로 소유하고 있었던 산을 팔고 부동산 대금 중 약 1억 2천만 원이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딱 5,700원 초과됐고 결국 기초연금이 중단됐습니다. 단돈 5,700원 차이로 수십만 원의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거죠.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요? 이런 경우는 새 집을 아직 못 구해서 일시적으로 돈이 통장에 들어와 있는 것일 뿐인데도 정부는 그 재산을 현금 자산으로 본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험 해약도 위험합니다. 오래된 보험을 정리하려고 해약을 진행하면 해약 환급금이 바로 계산 대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그 돈은 실제로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하지만 정부 기준은 다릅니다.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잠재적 금액도 금융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실제로 해약 여부와 관계없이 해약 환급금이 잡혀있는 보험은 그 금액만큼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해약 환급금이 3천만 원인 보험이 있다면 2천만 원 공제를 빼고 1천만 원에 대해 연 4% 적용 이꼬르 연 40만 원, 월 3만 3천 원 정도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기준선에 근접해 있는 분이라면 이 몇만 원 때문에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앞으로 펀드를 가입해둔 경우입니다. 이건 사실상 자녀 재산인데 이런 상황도 정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명의자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수들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큰 재산 변동이 생기기 전에 반드시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집을 팔거나 보험을 해약하거나 큰 돈이 통장에 입금될 계획이 있다면 무조건 30일 안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소득 인정액이 얼마나 되고 이런 재산 변동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순간의 실수로 기초연금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잘 보셨다면 기초연금이 단순히 나이만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예금, 집, 자동차, 보험 등 갖고 있는 자산까지 모두 계산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걸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만약 내가 수급 대상이 아닌데도 계속 연금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집을 팔고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정부가 모를까요? 정답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행복임이라는 이름의 사회보장정보 통합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국세청, 금융기관, 국민건강보험, 국토교통부, 보험사 등 국가 주요 기관의 데이터를 전부 연결해 각종 복지 수급 자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입니다. 즉, 내가 어떤 보험을 들고 있는지,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 차를 바꿨는지, 집을 팔았는지, 심지어 어디에 거주하는지까지 정부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이나 지자체는 정기적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재산 변동을 확인합니다. 특히 대규모 자산 변동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적발되고 수급 자격 재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자격이 안 되는 상태인데도 기초연금을 계속 받고 있었다면 정부는 나중에 그동안 받았던 모든 연금액을 전액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걸 환수조치라고 부릅니다. 환수는 다음 달부터 지급 안 하겠습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는 뜻입니다. 사전에 상담받고 변동사항은 제때 신고하는 것. 기초연금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몰랐다는 이유로 수백만 원을 환수당하지 않으려면 정보를 알고 기준을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 기초연금이 단순히 나이만 갖고는 받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통장에 들어있는 돈, 집, 자동차, 보험, 펀드까지 모든 재산이 소득처럼 계산되어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걸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단 1,000원, 2,000원 차이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거나 심지어 이미 받았던 연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환수 조치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 중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내용을 꼭 전달해 주세요. 몰라서 탈락하거나 몰라서 환수당하는 일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단 한 분에게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센터장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의 자격 기준부터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수급을 유지하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처럼 시니어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